바닐라 JS 챕터 2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챕터 2 과정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바라보는 코드 방식을 진행을 할 거고요. 1강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개발 환경 구축과 기초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기본 개요, 현재의 자바스크립트의 위상. 자바스크립트는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이 개발한 브라우저 전용의 스크립트 언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이었으나 그 당시 유명한 자바 언어와 많이 닮아 있어서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은 주로 웹서버에서 실행되었고요. 클라이언트인 웹 브라우저에서는 서버로부터 받은 HTML과 CSS 그리고 데이터로 렌더링을 해주는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현재는 브라우저 기반의 동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Node.js와 같은 서버 기반의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각종 라이브러리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웹서버와 클라이언트인 웹페이지 개발에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죠. 웹이 크로스 플랫폼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수록 자바스크립트 역시 많은 개발자에게 각광받는 스크립트 언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가지는 언어로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크립트 언어. 스크립트 언어란 간편한 코딩을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하게 되고요. 이는 다른 언어를 배운 적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처음인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론 자바나 C 언어처럼 객체지향적인 구조도 가지고 있어 코드의 재이용성과 유지보수가 가능한 코드도 작성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건데요. 인터프리터 언어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일일이 상세하게 해석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번역해 가면서 실행해 나가는 언어를 말합니다. 따라서 컴파일 언어에 비해서 동작이 느리다라는 문제점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컴파일 즉 일괄 해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손쉽게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처음부터 브라우저 상에서 동작하는 것을 고려해 만든 언어이지만 현재에도 브라우저 이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또는 자바스크립트 ECMA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만든 언어가 실제로 여러 환경에서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방식을 익혀두면 여러 환경에서도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자바스크립트 개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바스크립트의 개발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보다 편한 개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챕터 1에서는 저희가 아톰 에디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사용할 에디터는 웹스톰이라는 그런 IDE 툴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은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와 같은 통합 IDE,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죠. 자, 이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IDE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용 소프트웨어지만 웹스톰이라는 아이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웹스톰의 설치 및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해당 브라우저에서 지금처럼 웹스톰을 설치해 주시면 되시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웹스톰에 따른 내용은 이게 지금 해당 URL을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이 30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해당 URL을 방문해서 설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반적인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쭉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생성 및 프로그래밍,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에디터를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기존에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 첫 단계에서 진행을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Create New Project를 선택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New 하시게 되면 프로젝트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해당 폴더에서 경로를 만들어 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브라우저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브라우저 버튼에서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당하는 내용에서 자, 적당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폴더 하나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뉴 폴더를 만들어서요. 뉴 폴더 이름은 지금 작업 폴더 경로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렉처라고 하겠습니다. 온라인 렉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작업자가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온라인 렉처라는 걸 만드시고 물론 여기 경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렉처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현재 윈도우에서 지금 다시 열리겠느냐, 새로운 윈도우에서 열리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기존에 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저는 그냥 현재 윈도우에서 열어주겠습니다. 열어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 프로젝트가 새롭게 열리게 됐고요. 그죠? 자, 기존의 프로젝트들이 아마 열렸을 거예요. 그죠? 프로젝트 형식을 열어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 온라인 렉처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름 폴더, 일단 폴더 생성을 하나 하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정하시면 되십니다. 자, 목적에 맞게 프로젝트 타입을 HTML5 또는 이외의 프로젝트로 선택할 수 있고요. 자, 프로젝트에서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하여 지금처럼 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생성을 하시게 되면 그럼 저는 이제 example 1 언더바 1 이렇게 해서 강좌 내용을 생성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생성된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경로를 볼 수가 있고요. 물리적인 경로로서 지금 해당 경로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HTML을 선택해서 index.html 파일도 만들 수가 있죠. 해당하는 HTML을 생성해 보시면 index.html 여기 kind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 가지 포맷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게 되면 HTML 포맷이 정해진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지정이 됐고요. 뭐 물론 에디터 형식은 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툴을 쓸 때 변수를 마킹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디버깅이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웹스톰에서 폰트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폰트를 변경하는 내용들 관련된 것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폰트 크기를 변경하려면 파일에 Settings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파일 Settings를 선택하게 되면 옵션 창이 드러나게 되고요.
자, 에디터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은 폰트를 선택해서 변경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주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맑은 고딕으로 지정을 했고요. 물론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크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탭 처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자, 탭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능 자체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에디터에 코드 스타일을 지정하시면 되세요. 코드 스타일 지정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첫 번째 옵션에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자, 먼저 자, Detect and Use라는 이 옵션이 있죠. 옵션을 선택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포맷들 있죠. 지금 코드 스타일의 포맷들을 지정하시면 되시는데, 자, 탭을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에 HTML 포맷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자, 하게 되면 여기서 자, 탭스 보시게 되면 use 탭 캐릭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옵션을 선택하게 되죠. 그죠?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탭 옵션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 옵션 선택이 된 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탭 사이즈는 4, 그 다음에 인덴트는 4, 이렇게 해당하는 탭들 4로 지정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다음 칸에 나와 있는 인덴트도 4로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eep indent on empty line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선택 옵션을 이렇게 해제하는 걸로 하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use 탭 캐릭터, 그 다음에 스마트 탭스, 그리고 탭 사이즈는 4, 인덴트는 4, 그 다음에 continuation, 인덴트 4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자, 옵션을 해제하는 거 keep indent on empty lines를 옵션을 해제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스타일 시트에서도 CSS 포맷을요. 똑같은 방법으로 use 탭 캐릭터, 스마트 탭스, 그리고 탭 사이즈 4, 인덴트 4, continuation, 인덴트 4, 그 다음에 keep indent on empty lines 옵션을 꺼주시고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브라우저를 보기 위해서는 HTML 포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의 지금 설치된 브라우저 옵션들이 있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브라우저로 해당 내용들을 렌더링된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해당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강좌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내용들 중에 예시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디다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온라인 렉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안에 .idea라는 이런 포맷이 하나, 그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안에 이렇게 내장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파일들은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테스트 및 디버깅을 좀 해볼게요. 웹스톰에서 테스트할 때 테스트할 브라우저를 정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먼저 그 브라우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코드식을 좀 만들어 볼게요. 뭐 간단한 코드식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지금 해당하는 내용들을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연결할 때는 스크립트 형식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관련된 src 경로를 연결해 보시면 자, 이렇게 돼서 스크립트를 연결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창에는 뭐 특별하게 뭐 작성해 놓은 것들은 없고요. 이 파일들을 두 개를 링크를 시켜 놓은 거죠. 자동 완성 기능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배웠던 저희가 챕터 1에서 배웠던 구문들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글자가 작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폰트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폰트에서 제가 24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변수 하나를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포문으로 구문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게 되면 초기에 괄호를 치게 되면 저절로 닫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i를 0으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i는 10보다 작다라는 구문으로 반복문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챕터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뭐 어렵지 않게 도큐먼트 라이트 구문으로 해당 구문을 좀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hello 자바스크립트 해당 메서드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당하는 BR 태그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넣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듯이 해당하는 메서드라든지 함수식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파라미터로 전달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데이터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의 형식들이 미리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실제로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지금 해당하는 웹스톰 에디터에서 전달되고 있는 데이터의 타입 형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하실 때는 자, 물론 여기서 지금 새로 고침 이렇게 하셔도 되죠.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10번 이렇게 써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바로 저희가 디버거청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굳이 이전에 썼던 브라우저 에디터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디버거 기능이 있는 그런 에디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에서처럼 이제 여러 가지의 디버깅 옵션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디버깅 옵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버그를 잡아나갈 때 순차적인 변수 값이라든지 이런 명령어들을 체크하는 방법이 되겠죠. 위에 있는 옵션을 한번 보게 되면 Edit Configuration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은 자, 기존에는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게 되면 기존 옵션이 없을 거고요. 자, 추가하실 때는 여기서처럼 옵션에서 자바스크립트 디버그 옵션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디버그 옵션을 추가하셨으면 자, OK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해당하는 템플릿이 하나 추가가 됐을 겁니다. 여기 지금처럼 자바스크립트 디버그 옵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름을 좀 바꿔 주시면 됩니다. 해당 이름을 바꿔주시면 그러면 전 테스트 1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브라우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파일이 있죠. 그러니까 HTML 파일이 되겠죠. HTML 파일을 지정하셔서 OK를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디버거라는 창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아이콘을 보게 되면 자, 디버거 버튼이 있죠.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자, 해당하는 에디터 창이 보이고 있고요. 약간 에디터 창이 계속 로딩이 되고 있죠. 그죠? 지금 현재 포문을 디버그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 안쪽에 발리어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발리어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보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 각각의 지금 주어진 파일의 값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가보시다 보면 여기에 변수 i 값이 있습니다. 변수 i 값.
i 값 이렇게 0,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체크하는 그런 변수죠. i가 0으로 되어 있죠. 그죠? i가 0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i 값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 플레이 한번.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텝 오버 버튼이 있죠. 눌러주시게 되면 그러면 한 번 실행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브라우저 창으로 보시게 되면 그러면 한 번 실행됐죠. 그죠? 그러면 지금처럼 i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i 값을 보시게 되면 i 값이 변화가 있어요. i가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텝 오버.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다음번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버튼을 스텝 오버 넥스트 펑션 콜이라고 돼 있죠. 이걸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i1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번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다음번으로 넘어갔죠. 그럼 i 값이 2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변수 값들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들 하나씩 지금처럼 해당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거 이상하긴 하네요. 지금 여기서도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여기서 지금 코드 값이 한 줄씩 읽어드려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텝 오버 값으로 한 줄씩 읽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값에도 체크가 되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토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라이트 값이 10번까지 해서 마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면에 렌더링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디버깅하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디트 컨피규레이션 부분에서 지금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디버그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해당 변수가 지정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변수 값의 변화 양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if식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요. 포문 같은 반복문 형식의 코드에서도 주요한 코드들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방식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 강좌에서는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과 그리고 연산자들을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1강에서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PDF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기본 데이터 타입과 연산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기본형 데이터 값은 일단은 숫자형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 데이터, 그리고 논리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조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참조형은 저희가 객체라고 하고 있죠. 객체 타입은 일단 배열에는 데이터의 집합, 각 요소에는 인덱스 번호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는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펑션, 일련의 처리 절차의 집합을 의미하게 되죠. 자, 이것 이외에도 기본적인 타입은 자, 널과 undefined라는 타입이 있고요. 이들 타입의 특징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느슨한 타입의 언어 형식인데요.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미리 정하지 않고 바라는 한 가지 키워드로만 변수를 선언하게 되죠. 자,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변수 선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새 창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까 전에 디버거 창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아까 전과 동일하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example 1 언더바 2번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렌더링 된 HTML이 있어야 되니까 2번으로 바꿔줬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때에는 아마도 새롭게 렌더링을 하셔야 화면 구조를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디버그 창에서 만들었던 렌더링 화면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죠. 아까 전에 디버거 창에서는 스텝 오버라는 이런 지금 플레이 버튼이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스크립트 형식들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강좌, 그러니까 챕터 1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숫자 타입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숫자 타입은 일단 이제 정수 타입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유리수 타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정수와 유리수 타입에 구분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자열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자열 타입은 먼저 싱글 코트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작은 따옴표로 결합된 문자열을 의미하게 되고요. 싱글 이게 기입하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캐릭터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린 타입이 있고요. 불린 타입은 지금처럼 true나 false 값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래서 true or false로 지정되게 만들어지는 타입이고요. 자, 그 다음에 undefined 타입이 있습니다. undefined 타입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 한번 PDF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undefined 타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미정의값 undefined는 어떤 변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값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반환되게 되죠. 그러니까 반환된다라는 건 뭐가 되냐면 그 값이 표시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선언 완료 상태에서 값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미정의한 프로퍼티를 참조하려고 하는 경우, 함수에서 값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undefined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값을 정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자, undefined는 유형이기도 하지만 값이기도 한 특이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undefined 바라는 변수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자, console.log로 undefined bar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참조된 변수들은 지금처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만들어진 값들을 보시게 되면 자, 이거는 일종의 유형이기도 하지만 값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 고침하시면 undefined라는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값이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타입 오브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자, console.log로 자, 타입 오브라는 방식으로 undefined 변수에 접근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떨어질까요? 자, 여기는 undefined 타입이면서 undefined라는 값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애매한 경우가 되죠. 그죠? 조금 자, 모호한 경우가 되는데 자, 여기서 타입 오브를 찍어 보면 그러면 undefined라는 게 뜨게 됩니다. 그죠?
값과 타입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값과 타입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지금 널 타입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널 타입, 널 타입도 타입이면서 그러면서 타입은 오브젝트예요. 근데 값은 널입니다. 어떤 내용이 되냐면 지금처럼 널바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널이라는 변수를 하나 넣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console.log로 지금 널바라는 걸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console.log로 type of 널바라는 걸 이렇게 받았죠. 그죠? 이렇게 받았을 때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처럼 자 널로 돼 있죠. 값은 널인데 근데 반환되는 오브젝트 유형 반환되는 지금 타입 유형은 오브젝트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거는 타입과 그리고 값이 동일한데 여기에서는 타입과 그리고 값이 동일하지 않죠. 타입은 오브젝트고요. 오브젝트 유형이고 그 다음에 값은 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들 문자열 타입들 중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내용들만 이번 시간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 간단한 스트링 str 문자열을 생성해 볼게요. 문자열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str은 테스트라는 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셨을 때 여기에 이제 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console.log로 지금 str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전의 내용들은 저희가 컨트롤 슬러시를 클릭하심으로써 해당하는 주석 내용을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주석이 처리되면서 자동으로 다음 행으로 개행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편리한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str 그러니까 테스트 값이 지금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씩 출력하실 때는 저희가 배열처럼 문자열도 배열처럼 인덱스로 각각의 단어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되냐면 자 console.log로 자 str의 0번 0번은 첫 번째 문자가 되고요. str의 두 번째 문자 str의 세 번째 문자 자, 이런 방식으로 해당 값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들을 지금처럼 해당 값들을 확인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테스트라는 문자열이 확인되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배열하고 다른 부분은 뭐가 되냐면 한번 생성된 문자열은 문자열 방식으로만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 타입으로 지금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 되냐면 저기서처럼 제가 str에 자 0번을 제가 대문자로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큰 따옴표로 대문자로 t로 바꿔줬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console.log로 그러면 str을 출력했을 때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어떤 식으로 보여야 되냐면요. 예상하기로는 tst가 되야겠죠. 왜냐하면 이건 tst니까 이걸 대문자 형식으로 지금 바꿨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배열 방식으로 문자열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st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꾸려면은 문자열 방식으로 참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배열 형식으로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데이터 타입들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상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상수는 바꿀 수 없는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바꿀 수 없는 값이라는 건 뭐가 되냐면 자, 먼저 상수를 선언해 볼게요. 보통 이제 상수는 이런 컨스트라는 이런
어미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대문자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상수라는 거죠.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08 변수랑 상수가 다른 점은 뭐가 되냐면 지금처럼 선언된 어떤 내용들은 제가 txt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10이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건 상수를 선언해 준 거고요. 이거는 변수를 선언을 해 준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처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console.log로 지금처럼 제가 만약에 price라는 게 있다. 그러면 price로 하겠습니다. price는 제가 이렇게 따질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처럼 계산할 때 텍스는 이제 요거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price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격 이렇게 하게 되면 연산이 이루어지겠죠. 곱하기가 이루어지니까 연산 자체가 이루어져서 지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8이 되는 거죠. 그죠? 108이 되는데 여기서 중간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rice 같은 경우에는 변수니까 변수는 이제 변하는 수치라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200이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치가 변하겠죠. 하게 되면 216이라는 값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그 상수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텍스를 제가 1.1이라고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오류가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식은 바꿀 수 있지만 상수식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지금처럼 해당하는 컨스턴트 발류 그러니까 상수값에다가 이렇게 다시 재지정했다라는 그런 오류 창이 뜨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1강에서 진행을 했던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개발 환경에 대한 구축과 그리고 기초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